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 한겨울지점 이지연 팀장입니다. 여러분께 귀한 시간 내서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육 많이 듣느라고 어제부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는 신한라이프에서 2017년도 8월 달에 영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동양금융서비스라는 데를 경유지로 있다가 지금 현대홈쇼핑에 정착하게 되었고 MDRT는 또 감사하게도 고객님들 덕분에 다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잠깐 제 영업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저는 사실 쇼호스트를 했었습니다. 신한라이프에서 사내 방송을 하게 됐고요. 사내 방송하면서 경업으로 같이 FC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FC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또 관리자를 하게 돼서 매니저로 또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저희 첫 직장 상사였던 분들이 동양금융서비스로 가게 되면서 저도 가게 됐는데 신한라이프 때 제가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홈쇼핑 고객을 유입해서 쓰는 게 아니라 퇴사한 설계사들이 기존의 가족이나 지인들 계약한 계약고를 터치하는 고아 DB 부서였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영업 배운 게 이렇게 홈쇼핑이 아니라 DB 고객, 그것도 고아 DB였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줄 몰랐고요. 그냥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해서 시작을 하다가 이때도 DB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난처함을 겪으면서 동양으로 가게 됐고요. 동양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또 현대로 오게 됐습니다. 이건 전부 다 DB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었고요. 저는 오늘 관리 기술이라는 파트를 맡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영업, 그 다음에 고객관리라든지 마지막 클로징까지 제가 강의를 진행할 목차입니다. 세일즈라는 건 말 그대로 뭘까요? 영업이죠. 맞습니다. 영업입니다. 너무 뻔한 말인데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영업이란 뭘까? 그랬더니 경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그런 또는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영업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또는 많이 벌고 싶어서 영업이라는 직업을 택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업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일즈 프로세스 7단계는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프로스펙팅이라고 하는 거는 가망 고객을 발굴하는 건데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고아 DB를 활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정말 고객을 발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업해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 현대홈쇼핑이라는 곳은 DB를 주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프로스펙팅을 활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시작하는 처음은 TA라고 생각합니다. 홈쇼핑에서 방송을 보고 계약을 원하시는 분들 또는 사은품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TA라는 걸 통해서 처음 접점이 생기고 만나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화법이 너무 끝내줘서 또 나는 정말 말을 잘해서 고객한테 또는 상품 제안을 너무 잘해서 TA에서 잘 되면 좋겠는데 못 그러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TA를 잘하기 위해서 담당 팀장님들이나 담당 지점장님들이랑 공유를 좀 많이 하고 물어보고 나만의 TA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어프로치. 고객을 우리가 첫 인상을 남기는 첫 스타트입니다. 초의 면담도 당연히 중요하죠. 고객을 만났을 때 내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AP, 초의 면담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설계하는 거, 또 고객한테 안내하는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고 저는 처음 만나는 이미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의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모. 자기가 가꿀 수 있는 거 엄청 중요해요. 고객을 만날 때 어떻게 하고 가냐면 무조건 정장을 입고 딱 누가 봐도 설계사야 이렇게 안 갑니다. 저는 일단 고객 정보를 볼 수 있다면 제가 저장하면 카톡에 요즘 사진 다 보이잖아요. 그럼 사진을 일단 봐요. 그래서 스타일을 봅니다. 그럼 그 이미지에 따라서 전 맞춤형으로 입고 갑니다. 저는 이렇게 내가 이미지를 갖고 가는 것 또한 고객과의 말하지 않는 면담? 말하지 않는 상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상부터 불편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좀 하고 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첫 이미지가 좋지 않으면 고객은 3초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닫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코로나 정도로 심한 감기가 와서 회사 근처에 이비인후과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얼굴이랑 머리에 각질 떡져가지고 저를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도망 나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고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후질근한 모습, 그냥 집에서 막 뛰어나온 모습으로 고객을 만난다면 고객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집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쓰리빠랑 추리닝을 입고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이미지는 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만날 때 장소가 커피숍이야. 그러면 커피숍에서도 초에 면담을 할 때 고객이 나를 집중할 수 있는 자리 배치, 그리고 내가 뭐 고객을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15분 전, 10분 전에 먼저 가서 고객들이 저를 보러 오는 그 시간 동안에 걸어오는 단 몇 초, 10분이 됐든 1분이 됐든 간에 저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보고 난 좋은 사람이야, 난 밝은 사람이야 하고 항상 웃고 있습니다. 내 고객이 누구인지 모르고 내가 먼저 검색하고 갔다 하더라도 나의 이미지를 걸어오는 순간부터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가식적으로도 웃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P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팩트파인딩, 고객 정보 수집이라고 하죠. 고객의 가족력 또는 고객의 질병, 병력 같은 거 우리가 수집을 하겠죠? 직업 같은 거 중요하니까 이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고객 정보 수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컬러를 좋아하는지, 화려한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단정한 걸 좋아하는지 고객을 관찰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좋아하는 거를 제가 파악하고 있어야지 고객과 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의 관심사를 물어봅니다.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지, 액세서리를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뭘 먹는지 뭐 여러 가지를 궁금해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상품 제안을 하겠죠. 상품 제안은 뭐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상품 또는 고객의 맞춤 상품을 준비하게 되고 저희는 마지막 단계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서 제일 자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난 TA를 잘해, 난 AP를 잘해 이런 분들이 있으실까요? 또는 나는 이게 너무 취약해, 나 전화할 때마다 덜덜덜 떨더라고, 나 이게 잘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또는 난 다 잘해, 근데 계약 진행, 클로징 단계에서 약해, 그래서 결국은 나 계약 부러졌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고객 관리입니다. 고객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고객을 찾는 거지 고객이 우리를 먼저 찾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고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서 오늘 이렇게 이 강의를 맡게 됐는데요. 가장 자신 있는, 가장 중요한 또는 고객이 원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고객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객 관리,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우리 영업 7단계 AP가 됐든 PC가 됐든 클로징이 됐던 간에 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하고 우리가 갈급한 거지 고객한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중요하지도 않고요. 이 설계사한테 안 하면 다른 설계사한테 하면 되니까. 근데 고객한테도 중요한 거는 고객 관리입니다. 고객은 관리한다라는 표현보다는 관계를 유지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험은 재구매 의사가 되게 약한 상품입니다. 아시죠? 우리가 우유가 떨어지면 우유 사러 시장에 가고 화장품이 떨어지면 홈쇼핑에서 이거 끝물입니다. 마지막 한정 수량입니다. 우린 구매합니다. 그런데 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재구매하지 않습니다. 단 아이러니한 게 본인이 아프거나 큰 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때는 궁금해지는 게 보험의 상품입니다. 보험은 관리, 질의, 추가 계약을 만듭니다. 고객은 계약이 아닌 안정감과 신뢰, 그리고 연결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안정감이 좋아요. 부모 밑에 자란 자녀도 안정감이 중요하고요. 우리 부모님한테도 저희가 안정감이 중요하고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정감과 신뢰와 모든 걸 줘야지만 고객들은 우리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단 먼저 켜놓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객을 만나면 두 번 만날 때는 그냥 이웃사촌을 만듭니다. 엄청 친해져요. 그냥 바로 반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음 단계에서는 무조건 친해지는 편입니다.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고객관리 방법. 우리 뭐 다 뻔히 아는 거, 주 5일 뭐 신문 보내라, 자료 보내라, 계절 이슈, 뭐 뉴스, 빙판 기사고, 휴가철, 또 맞춤 생일에 생일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안내하라는 말들 너무 뻔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들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아침에 출근할 때, 그리고 퇴근할 때, 그리고 제가 고객을 만나러 이동할 때 고객님들한테 전화를 드립니다. 고객이
1년, 2년 영업하실 때는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9년, 10년이 되면은 고객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걸 관리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정해놓고 오늘은 10명, 그 다음에 B조 10명, 그 다음 C조 10명 이런 식으로 저는 전화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리는데요. 어떻게 드리냐면 보통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 이수연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요. 고객님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눈이 오는데 고객님 생각났어요. 햇볕이 너무 많이 비치는데 고객님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안부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요. 전화를 드리는 거 외에도 제가 커피 한 잔 하러 가면 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사진 찍어 보냅니다. 그러면서 짜잔 하면서 오늘 고객님 생각났어요. 커피 한 잔 하세요 라고 하면서 쿠폰 보내드립니다. 멀리 있지만 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관리를 꾸준하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우리가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또 영업하다 보면 바쁘죠. 우리 또 설계사 같이 친구들끼리도 시간 나면 또 한 잔도 해야 되고 회사 일에도 치이고 바쁠 텐데 친한 친구한테 연락이 한 2, 3년 끊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화하기는 너무 민망해집니다. 만나더라도 할 말이 없고 밥 먹을 때도 불편하고요. 너무너무 불편해져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연락을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못했어. 그럼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전화를 좀 뻘쭘하고 민망하겠지만 자주 고객님들한테 하다 보면 고객님들도 그렇게 조화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한테 정말 필요 이상으로 자주 전화를 하는 편입니다. 고객이 전화가 오면은 저는 연락을 바로 받을 때도 있어요. 기억나는 분들은. 근데 지금 1000병이 넘는 고객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기억이 다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47이다 보니까 어제 먹었던 게 뭐였는지 가물가물해요, 요즘은. 그래서 저도 가끔은 제 파일을 찾아보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 연결하거나 핸드폰에 그 어플 같은 거 깔아서 뭐 노션 같은 어플 깔아서 고객의 정보를 입력하고 바로바로 불러와서 볼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아날로그라서 연락처에 그 고객님의 정보와 뭐 아픈 거, 그 다음에 그 자녀가 어디가 아팠는지, 자녀가 곧 결혼하는지까지도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 얼른 그 정보를 빨리 보거나 핸드폰에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을 때는 엑셀 파일에다가 정리를 해놓고 그 내용을 봅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언제 계약을 했었고 이 사람이 어떤 계약권을 갖고 있었고 이 사람의 자녀는 몇 명이었고 지금 이 사람의 자녀가 그때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지금은 대학교를 가겠구나. 정보를 파악한 다음에 고객이랑 통화할 때는 아이고 지금 수빈이 잘 크고 있어요. 대학 갔겠네요. 어느 대학 갔어요. 뭐 이런 식 안부를 전화하고요. 바로 받지 않는다는 거는 아까 그 정보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고객한테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를 기억하고 있어. 라는 거는 정말 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한테 보험에 대한 보험 청구가 이루어질 때 또는 제가 계약을 하러 갔는데 기존에 저희가 보장 분석이라는 걸 하고 가기 때문에 제가 기존의 계약을 정리할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저희 사원들한테도 말해주는데 뭐 메르츠 화재 계약을 깨야 돼. 뭐 롯데손해보험 계약을 깨고 내 계약이 들어가야 돼. 고객님 롯데손해보험 1588 몇 번에 전화하셔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해드리는 게 아니라 아무리 바쁘더라도 제가 메르츠 화재 전화해서 또는 뭐 신한생명 전화해서 1588-3114 그리고 상담 멘트가 예반 상담 문의 2번 또 상담원 연결 3번 뭐 계약부서 해지 8번까지 다 완벽하게 숙지를 해서 고객님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게 빠른 연결 번호로 해지할 수 있게끔 또는 보험 청구를 할 수 있게끔 저는 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편이고 고객들이 이런 정보를 빠르게 보여드리면 와 진짜 대단하다. 우리 서유선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별거 아닌 걸로 별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쟤 진짜 괜찮은 애야.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해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빠르게 고객한테 피드백 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한결지점의 팀장이기도 하고 저희가 신상 회사이다 보니까 정말 오픈하면서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기존 플래너들이 아니라 신입 플래너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동행과 또 저도 원수사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 기회를 접하면서 제 일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한다는 게 고객을 관리한다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고 괴로웠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가 특장점 잘하는 게 전 관리자니까 저희 플래너들을 위해서 제 일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서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우리 애들이 팀장님 찾더라도 도와주지만 제가 그 순간 멈추는 순간은 딱 하나입니다. 고객이 전화 왔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전화 오더라도 그냥 수연씨 오늘 뭐해요?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이 말은 고객이 나를 생각해줬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올 수도 고객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고객과 꼭 통화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이거는
고객과의 전화 일정부터 시작해서 제가 카톡 청약을 했는지 아니면 만나서 대면 청약을 했는지부터 해서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가입 여부, 그 다음 내가 어느 보험사에 가입했는지와 어떤 상품을 가입했는지, 계약 여부, 그리고 뒤에는 잘렸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질병 이력과 또 신분증 정보까지 다 저만을 볼 수 있게 입력해 놓은 파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왔을 때 내가 언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도 봐야 되고요. 또 고객들이 너 무슨 보험 가입했었지? 라고 할 때 몰라요 하고 바로 그때 보장 분석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보장 분석에는 제대로 특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동일한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같은 상품 하나에도 특약을 다 다르게 남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컴퓨터에다가 저장하면 용량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USB에다가 그날 계약했던 고객님의 그 가입 제안서를 모두 다 일별로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1년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나 진단이 떨어졌을 때 1년이 넘었는지 빠르게 볼 수 있도록 PDF 제목을 몇 년 몇 월 며칠 날 계약했는지와 금액까지도 적어 놓는 편이고요. 파일을 열어서 가입 제안서의 상품을 좀 봐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는 여기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편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화재보험 가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사를 갔네? 근데 나한테 계약했을 당시 주소가 기존 주소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어느 주소로 있는지 먼저 알 수 있고, 또 하나 민원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고객은 또 우깁니다. 나 원래 이 주소로 말했었는데 라고 했을 때 아니요 고객님 이 주소로 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반으로 저한테 어떤 고지를 했었는지도 적어 놓으면 당시 고지 이력, 실손이 없어서 고지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고객님들도 웃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정보는 무조건 다 기록해 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추가 계약이 나올 때도 고객님 그때 무슨 질병이 있었죠? 키 몇이었죠? 몸무게 몇이었죠? 다시 재물어보지 않기 위해서도 저는 다 저장해 놓습니다. 신분증 번호까지. 손해보험사들은 신분증 발급일이나 이런 걸 기록할 필요가 없지만 생명산에 계약을 하면 밑에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있고 체크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추가 계약 나왔을 때도 고객님 21일 계약하셨는데 지금도 20일 동일한 날짜로 이체를 정해드릴까요? 라고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게 탑재하는 편이라서 저는 저희 친구들한테도 항상 말합니다. 무조건 고객 파일 저장해라. 그리고 그 당시 계약했던 가입 제안서 무조건 저장해놔라. 이걸 저장해놔야지만 불러와서 우리가 빨리빨리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명절이나 생일이나 문자 보낼 때 명절마다 내가 누구한테 문자를 보냈었지? 물론 저희 그 복회어 들어가면 단체 문자 보내기도 있지만 내가 누구한테는 보내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연락하는 게 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굳이 가만히 냅뒀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괜히 연락했다가 내가 이 보험 들고 있었구나 돼지 나올까봐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내 입맛대로 계약을 골라서 인사를 드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내가 계약했던 순서대로 배열한 대로 문자를 보내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정리를 25년, 26년 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고객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순간 고객도 당신에게 멀어진다. 고객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이다. 고객이 먼저 떠나가는 게 아니라 관리가 멈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계약할 당시 또는 우리가 환수가 나오지 않는 시간까지는 참 관리를 잘해요. 한 18개월, 25개월까지는 환수가 터지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는 고객님 안녕하세요 안부도 하고 인사도 하고 잘하다가 2년이 좀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은 우리는 연락을 안 하게 되거나 뜸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들이 늘 하는 말이 이거예요. 설계사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내 설계사는 그때 내 계약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아닌가 봐요. 연락을 안 해요. 이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고객이 내가 연락을 끊지 않고 끝까지 유지했었으면 홈쇼핑을 보고 전화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설계사를 만날까요? 내가 만약 보험이 필요한 상황이 왔어. 그러면 아마 설계사님들한테 먼저 전화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고객들은 설계사들을 욕을 하죠. 떠나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버리지 않고 고객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하나씩 그냥 내 고객을 이웃 사촌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신안에 있을 때부터 지금 9년째 지금 영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 고객들은 제가 지금 전화를 여기서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러분 있는 데서 전화를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이수연입니다. 날씨 너무 춥죠 하다가 사모님 근데 나 배고파요. 나 지금 집에 가도 돼요? 라고 하면 나 집에 없는데 그럼 저 그냥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오면 안 돼요? 그래? 그럴래? 괜찮겠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제가 고객을 만나러 수원이나 먼 지역을 가면 밥 못 먹고 왔지 도시락을 싸줍니다.
집에서 요리 못하지? 김치도 싸줍니다. 뭐든지 싸줘요, 막. 근데 고객이 이렇게까지 남인데 내 가족도 아닌데 누가 이렇게 해줄까요? 그죠?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심을 다하긴 합니다. 고객이 울 때 같이 울어요. 같이 슬퍼하고 고객이 부르면 달려가고. 그래서 제가 어떤 별명까지 있었냐면요. 다산콜센터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전화하면 다 되니까. 사고 나도 전화 오고. 그러면 저도 고객님들한테 안녕하세요, 다산콜센터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 고객이랑 농담도 하고. 고객님들이 별걸 다 물어봅니다. 정말 보험이 아니라 정말 가족관계에 대한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사기를 당했네. 다 들어드려요. 다 들어드리고 공감해드립니다. 별거 없어요. 걔야. 그냥 내가 고객이랑 공감해주고 수다 떨어주면 돼요. 그거 좋아해요. 우리 친구도 친구끼리 남편이 이랬잖아 저랬잖아 욕하면서 커피숍에서 수다 떨면서 들어주면 너무 좋잖아요. 편하고. 저는 그냥 너무 뻔한 거 너무 편한 걸로 지금 이렇게 MDRT를 하고 있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 관리가 진짜 별거 없다. 친해져라. 엄청 친해져라. 친구 되라. 저는 그냥 이 말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찌되었던 간에 놓아버리면 그냥 고객은 관계가 멈춰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연명 비결 방금 말씀드린 건데 꾸준한 고객 관리 이걸 하고 있고요. DB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신안에서 이동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동양에서 오게 된 현대음식품으로 오게 된 계기도 DB의 고갈이었습니다. DB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DB는 유한정입니다. 그런데 고객 관리를 통해서 추가 계약이 나온다면, 소개가 나온다면 DB는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많이 받으시려면 고객들이랑 일단은 많이 친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팀원들도 그렇고 저한테 맨날 그래요. 팀장님, 또 사고를 우려요? 또 사고를 우려요? 왜냐면 고객 한 명한테 10개의 계약도 하고요. 20개의 계약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팀장님은 맨날 사고를 우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맞아요. 저 사고를 우려요. 근데 만약 제가 비유를 한다면, 가스레인지를 비유한다면 저는 절대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게 고객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희 팀원들 중에서도 지금 3분이 제 9년 전, 8년 전 제 고객이었습니다. 제 고객이 지금 제 팀원으로 와 있어요. 관계 유지겠죠. 관계 유지를 잘 했기 때문에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잘하고 싶다, 나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정말 아주 편하게 그냥 고객이랑 편하게 대화하고 즐기고 웃고 떠들어라.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마지막으로 저는 보험에다가 저를 팔고 온다고 할 때도 또 이런 말도 많이 해요. 보험 거기서 거깁니다. 저 말고도 다른 설계사 올 거고요. 보험 상품은 하나나 신한이나 교보나 삼성이나 다 좋다고. 정말 다 좋아요. 보험 자기네들이 손해보면서 왜 만들겠어요. 다 좋은 상품을 파는 거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가 홈플러스 가나 이마트 가나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우리 두부 살 때 겨자수 서비스로 붙여주거나 드레싱 하나 주면 근데 거기다 또 친절하기까지 안 해? 막 시시콘에 있는 거 막 싸가서 먹으래. 그럼 또 우리 거기 가요.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고객님들이랑 엄청 친해지세요. 그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